제가 어제 교수님께 자체 개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메일을 드렸어요. 이게 너무 늦어지면 제가 힘들 것 같다라는 메일을 드려서 논문 같은 거 읽고 필요한 공부를 복습을 좀 하겠다라고 메일을 드렸는데 교수님께 답장이 오기도 전에 납장형께서 연락을 주셔서 논문 읽는 법 알려주고 과제를 내주겠다라고 하셔서 사수분을 한번 붙여주셨어요. 그래서 사수분께서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라고 말씀을 교수님께 드렸는데 그건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. 바로 이제 메일 주셔가지고 논문 읽는 법들 그리고 그 논문 관련된 작은 과제들을 좀 던져주셨습니다. 그래서 개강이 좀 자체 개강이 조금 빨라졌어요. 본의 아니게 좀 빨라졌는데 밤에 또 보내주셨더라고요. 저녁에. 그래서 저녁에 한번 쭉 읽고 사실 제가 논문들을 좀 읽어봐서 과목도 듣고 해서 이래저래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논문을 어떻게 읽고 논문이 어떻게 작성돼 있고 이렇게 좀 영어로 적혀 있는 파일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읽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더라고요.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문서 같았어요.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논문의 구성 자체는 본인이 연구한 그 특정 주제 분야가 있잖아요. 그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고 그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을 테니 그 분야에서 본인이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한 특정 문제를 소개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의 큰 분야로 나와서 본인의 연구가 그 큰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형태라고 해요. 논문을 읽을 때는 몰랐다가 이렇게 정리된 글을 보고 나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는데요. 앱스트랙트는 말 그대로 개괄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논문이 쓰인 분야는 어떤 분야고 그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틈이 있어서 내가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이러며 난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는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지만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앱스트랙트를 보고 이걸 읽을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인트로덕션은 본인의 분야를 설명하고 분야에서 사전에 진행됐던 연구들을 소개를 한대요. 그 다음에 그 연구들에서 내가 찾은 빈틈을 소개를 하고 내가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 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몇몇 저널이나 컨퍼런스에서는 앞으로 이 논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해달라라는 내용을 얹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한 실험을 이제 보여줘야겠죠?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, 실험의 조건은 뭐였고, 변이는 뭐였고, 변수는 뭐였고, 통제된 건 뭐였고,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 그대로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만 소개를 하는 곳이고요. 리절트에서 그 실험에 대한 해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이거를 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디스커션 쪽에 가면은 그 리절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편적인 것에서 특정한 거에서 보편적인 걸로 넘어가는 게 논문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디스커션에서는 이 해석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컨클루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분야에서 이 문제를 정의를 했고 내가 이 정의된 문제를 이 실험으로써 이렇게 보였고 결과는 이렇다고 난 해석을 한다.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분야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컨클루전에서 정리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내주신 과제가 이제 논문을 간략하게 훑고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봐라 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읽을 논문 20개 정도를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서 해보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논문들을 뽑고 그 논문들 중에 하나 정도를 훑어볼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학위생활 중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상에서 하루에 논문 하나씩을 정독을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어렵죠? 논문들을 보면 되게 정제되어 있고 정보량도 많고 이렇게 한데 그 목표를 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석사 과정은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 논문 동향도 따라가야 되고 그 논문을 익히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논문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논문 읽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체 개강 이 시기에 습관을 잘 들여놓고자 합니다. 숙제 내주신 거
20개 정도 조사를 하고 하나를 좀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. 읽을 논문들을 좀 찾아봤고요. 그래서 한 23개 정도 논문이 정리가 됐습니다.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리뷰 논문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쓰인 논문들도 있고 해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 주제에 맞는 논문들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. 이미 한 2개 정도 읽었는데 앞으로 첫째 날에 하나의 논문을 일단 훑고 한번 제대로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정리하는 것, 논문 내용 정리, 강점 정리, 약점 정리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를 정리하는 거는 그 다음 날에 하는 식으로 해서 논문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. 좀 예상치 못하게 자체 개강도 빨라졌는데 좀 빨라진 만큼 좀 조급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논문 읽기니까 논문 천천히 읽어가면서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.